오늘 강의는 이제 그 제목이 그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게 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왜 너는 그걸 반대하니? 평화가 얼마나 좋고 전쟁을 끝낸다는데 종전은 전쟁을 끝내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종전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정전 상태라고 그럽니다. 그 앞에 정자는 버스 정류소 할 때 그 정자를 쓰는 겁니다. 버스가 가다가 잠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주 쓴 게 아니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다가 잠깐 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옛날에는 휴전이라는 말을 썼다가 지금은 정전이라는 말을 주로 쓰는데 우리 그 대단한 대통령께서 정전이 뭐냐 휴전이 뭐냐 종전을 해야 돼. 전쟁을 완전히 끝내버려야 돼.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하자고. 그리고 평화를 맺자고 평화협정. 참 요새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나는 반대라고 얘기한다는 게 쑥스러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하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300명 중에서 170몇 명이 종전선언 평화협정 하자고 뭐 국회에서 결의했다면요. 뭐 반도 넘는 사람이 결의했고 대통령은 매일 그런 얘기만 하고 있고 이 좋은 것을 왜 반대하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좋은 말을 우리가 왜 반대를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오늘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다른 때는 항상 그 이제 강의를 했던 거를 이제 업데이트를 시켜서 왔는데 오늘은 제가 거의 그 처음부터 새로 만들었습니다. 아직까지 뭐 여러 번 이 비슷한 내용의 강의를 했지만은 특별히 종전하고 평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그 자료를 새로 만들었는데 참 우리가 이제 종전선언 평화협정 말은 참 좋지만은 저게 정말로 너무나도 위험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아시면 좋겠습니다. 빅토르 쉐르 물리에즈라는 이 스위스 사람이고 프랑스 시인을 했고 그리고 저 사람은 뭐 우리랑은 세대가 달라요. 이미 돌아가신 것이 1899년이니까 벌써 뭐 우리랑은 몇백 년, 백몇십 년 차이가 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정말 그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 아주 이 명문을 하나 남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책이 이제 뭐 오래전 책, 저 사람은 책을 쓴 게 아니라 이 어떤 학자가 인용을 한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 저거를 한국말로 읽었습니다. 우리 그 교수님이 정치학 개론 책에 맨 뒤에 전쟁과 평화라는 챕터에 저것을 인용했는데 제가 오늘 이 준비를 하면서 실력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저걸 잘못 써가지고 잘못 쓴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그 잘못 쓴 부분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원전 1500년부터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1500년 전부터 저거는 솔로몬이나 다윗보다도 한 500년 전이에요. 기원전 1500년부터 기원 후 1860년까지 그러니까 3360년 동안 지구에 평화협정, 종전선언 비슷한 것이 8000개가 있었답니다. 8000개.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은 뭐 조약을 많이 맺죠. 뭐 왕들끼리 만나서 조약 맺고 다 평화조약입니다. 8000건에 달하는 평화조약이 체결되었으며 그것들은 각기 영원한 평화를 보장해 주는 것 같이 보였으나 모두가 평균 2년 이상은 더 계속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평화협정을 맺고서 평화가 유지되는 시간이 2년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평화협정 맺은 나라는 전쟁 납니다. 평화협정 안 맺은 나라는 전쟁이 안 납니다. 그 참 놀라운 얘기죠. 왜 평화협정 맺은 나라가 전쟁할까? 우리나라 종전선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70년 동안 전쟁이 다시 안 나고 있는 왜 종전선언을 하게 돼 휴전이기 때문에 총을 들고 있는 거예요. 총을 들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안 나는 겁니다. 평화선언을 하고 평화가 왔다고 총 내려놓으면 그때 전쟁 난다는 그 얘기입니다. 전쟁 역사가 증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저거를 오늘 어제서 그러니까 오늘 이전에는 제가 3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수님 책에 3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그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원문. 영문에 보니까 2years예요. 2 years. Each one lasting
on average 2 years. 그러니까 딱 2년 정도밖에는 평화협정에 효력이 없었다. 2년 넘긴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이 탈리반한테 넘어갔죠. 평화협정 작년에 맺었습니다. 베트남이 75년에 넘어갔는데 73년에 평화협정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화협정 맺었다고 키신저 박사 노벨 평화상 탔어요. 우리나라 아마 평화협정 맺으면은 2년 갈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평화협정 맺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평화협정은 전쟁을 막지 못했다. 근데 왜 그걸 지금 또 맺으려고 그러니? 정전협정 가지고 70년 이상 전쟁을 막고 있는데 1953년에 정전협정 맺은 거 아닙니까? 휴전협정. 그거 가지고 70여 년을 전쟁을 막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와서 이거를 종전으로 바꾸자고 그러는 거야?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바꾸자는 겁니까? 대통령님?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70년 동안 평화를 유지를 했는데. 또 이론입니다. 저분은 브루스 러셀 교수라는 분으로 지금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저희들이 그 학교 다닐 때 저 사람 책으로 공부했고, 그리고 또 미국 가서 유학 갔을 때도 저 사람 논문 책 무수 읽었습니다. 지금도 아주 이름이 있는 브루스 러셀이라는 학자인데, 저 사람이 이론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싸움하지 않는다. 우리는 싸움합니다. 북한이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날 북한이 민주주의가 되면 한국하고 북한하고 싸울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가 중국하고 싸울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 저거가 독재국가니까.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싸울 가능성이 오히려 없어요. 왜? 민주국가니까. 참 국제정치학에 그 이론들이 있지만은 국제정치 이론은 대부분 이렇게 정확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수학이나 물리학은 정확하잖아요. 근데 국제정치 이론 중에 정확한 이론이 한 개 딱 있는데 그게 바로 저분이 말한 데모크라틱 피스 티어리라는 겁니다. 민주주의 평화론이라는 이론인데 그 이론은 민주주의 국가는 전쟁 안 한다가 아닙니다. 미국이 얼마나 전쟁 잘해요? 영국이 얼마나 전쟁 잘했습니까? 데모크라틱 피스 티어리, 민주적 평화론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을 안 한다. 그리고 살펴보니까 없어요. 민주주의 국가끼리 싸운 걸 아무리 살펴봐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치학 이론 중에 거의 법칙에 해당되는 거 하나 있다면은 그것이 민주주의 평화론이다. 그것을 이제 제일 확실하게 개발해 놓은 교수가 브루스 러셀 교수인데 저 사람 논문 중에 하나가 평화조약을 맺은 나라가 전쟁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그리고 불가침 협정을 맺은 나라가 전쟁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써 있는 논문을 보고 어째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주 쉬워요. 싸울 가능성이 없는 나라는 평화조약을 맺지는 않습니다. 싸울 가능성이 없는데 조약을 왜 맺어? 전쟁할 가능성이 없는 나라는 불가침 조약도 안 맺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조약이라고 맺어놓은 나라들 사이에서 오히려 전쟁이 더 많더라.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제가 그 파워포인트 2페이지 했는데 그 2페이지만 갔더라도 우리가 왜 지금 와서 평화협정을 맺고 종전선언을 하려고 저렇게 아우성을 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의문할 수 있는 역사적인 근거로 이제 나온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최근에 와서 이제 종전선언, 평화선언이 많이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유튜브 방송을 한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 언젠가 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렇게 오늘 찾아봤더니만은 2019년 2월 16일 날 했더라고요. 그 2년도 넘어요. 그렇죠? 오늘 지금 2021년 11월 5일이니까 이제 2년이 넘는. 근데 그때 종전선언은 평화를 불러오지 못한다. 그때도 벌써 이미 이 대통령이 종전선언이라는 얘기를 하고 다녔구나. 근데 이제 그 쭉 읽어보니까 북한도 그때는 종전선언을 하자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미국한테 종전선언을 하자. 전쟁하자. 우리 서로 전쟁을 끝내자라고 선언을 하자. 그러면서 이제 이 미국한테 몇 가지 자기네들이 그 조건을 제시를 했어요. 근데 그 조건이 다 거짓말입니다.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해주면은 북한에 있는 핵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와서 보라 이런 뜻인데 지금 북한은 말이죠. 미국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을 절대 방지합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이 가서 뭐 교황을 북한을 좀 방문해 달라고 그랬는데 나는 그 지금 북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교황은 혼자 가지 않죠. 교황이 가면은 아마 기자만 몇백 명 따라갈 겁니다. 기자가 몇백 명 북한을 따라가는 것을 북한이 무슨 재간으로 감당하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코로나 때문에 문을 가장 확실하게 닫은 나라가 북한입니다. 어느 정도로 확실하게 닫았느냐? 화물차도 왔다 갔다 하지 말라. 그래서 중국의 트럭에 북한을 못 갑니다. 그래갖고 지금 거의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화물차는 오게 하자라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자신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그 유럽에서 코로나 때문에 제일 골았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 이태리입니다. 근데 그 이태리 교황청 거기 사람들이 대거 북한으로 가는 것을 북한이 환영을 할까? 우리가 가서 교황님 북한 좀 한번 방문해 주세요. 그리고 교황이 가게 되면은 뭐 그래도 그 카톨릭 미사는 한번 드리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몇백 명, 몇천 명 모여야 되는데 그리고 어느 나라든지 교황이 가면은 사람들이 손 한번 잡으려고 막 이렇게 와서 또 달라붙죠. 북한에도 그거 비슷한 건 해야 되겠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이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선언은 전혀 평화를 가져오지도 않는다. 우리 대통령이 그런 모양이에요. 그냥 선언이에요. 이렇게 해주세요. 미국 사인만 하면 됩니다. 그때 미국 어떤 학자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 왜 하니 그랬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 왜 하니? 라는 식으로 했는데 오늘 제가 먼저 미국 사람들이 안 해줍니다. 미국 사람들이 안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 사람들은 왜 안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 저것을 하면 왜 안 되는지 그런데 정부는 왜 저걸 그렇게 하자고 그러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여당 민주당이죠. 국회의원 174명이 종전선언 결의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성격이 변합니다. 대통령 바뀌면 다 이렇게 그 자문위원회를 다 바꿔요. 저도 그 이명박 대통령 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제가 평화통일자문회의 그 위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외국에 강의하러도 많이 가고 그랬는데 대통령 바뀌니까 뭐 그냥 쫓아버리더라고요. 평화통일자문회의의 67.8%가 종전선언을 지지했다. 하긴 뭐 대통령하고 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정권 바뀔 때마다 들어가니까 저런 거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정권은 종전선언, 평화협정 저게 대세구나. 이제 그 대통령이 유엔 가서 했는데 저 사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좀 펴 있죠? 대통령은 연설하는데 많이 펴 있습니다. 저거 재작년인가 그 트럼프가 연설하는데 보니까 한석도 안 펴 있더라고요. 가득 차 있었는데 뭐 이렇게 텅텅 펴 있어요. 한 반이나 들어서 앉아 있나?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나는 2해 전 이 자리에서 전쟁 불용과 상호 안전 보장, 공동 변형을 한반도 문제 해결의 3가지 원칙으로 천명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3년째 내리 종전을 해달라고 이제 국제사회에다 읍소하는 거죠.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근데 말이죠. 종전선언은 또는 평화협정은 평화가 있을 때 그 결과물입니다. 평화가 오면은 여러 나라들이 총을 서로 들고 있는데 둘이 싸우지 않기로 결정하면 총을 들고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둘이 싸우지 않기로 결정하면 총을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총이 사람을 죽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까? 그 죽일 사람은 총 내려놓으면 칼로 죽여요. 칼 없으면 못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런데 죽일 생각이 없으면 총을 들고 있어도 안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총을 들고 있기 때문에 죽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일 생각이 있기 때문에 총을 들고 있는 거예요. 국가들은 싸울지도 모르기 때문에 무기를 갖고 있는 것이지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그 거꾸로 알고 있는데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평화가 시작돼 라고 얘기하는데 국제정치의 일반 상식은 평화가 오면은 종전선언 같은 건 안 해도 된답니다. 안 해도 전쟁이 안 나요. 종전선언이 일어날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하고 종전선언을 하면은 북한이 여기 핵폭탄 다 있습니다. 종전선언 했으니까 이거 가져가세요. 나 이거 필요 없어요. 라고 할 거라고 우리 대통령이 전 세계 방방곡곡에 이야기하고 다니는 겁니다. 요 몇 년 전에 2019년에 제가 했던데 지금은 한국에서 가짜 평화를 만들 시간이 아니다라고 미국의 헤리티지 연구소에 있는 박사님이 얘기한 겁니다. This is no time for an artificial peace in Korea. 평화라는 것을 이거 artificial이라는 건 인공이라는 건데 그냥 가짜라고 번역하면 됩니다. 가짜 평화를 만들 시간이 아니야 라고 미국 학자 피터 브루커라는 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첫째는 평화선언이나 종전선언을 할 근거가 없다. 그냥 주장만 하면 되냐? 선언만 하면 되냐? 그래도 무슨 물꼬가 있어야지.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종전선언, 평화선언 얘기할 거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 평화 및 종전선언을 해도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 않다. 그 선언만 하면 뭐하니?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날 텐데. 세 번째, 본질적으로 평화선언은 워싱턴과 평양 간의 보다 나은 정치적 관계의 상징적인 제스처일 뿐이다. 그냥 상징적인 제스처이지 아무런 그 내용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학자는 아주 되게 점잖게 한 말이에요. 저는 평화선언, 종전선언 맺으면 전쟁 난다.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저 사람은 거기까지는 안 가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사람들은 왜 안 해주려고 그러느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스 모겐소라는 아주 유명한 국제정책 교수인데 군비가 많아져서 전쟁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국가들은 군비를 만드는 것이다. 무기를 나라들이 사갖고 갖고 있어요. 그거는 국제정치가 나쁘다는 징후입니다. 징후. 심프톰이에요. 영어로 심프톰. 국제정치가 나쁘기 때문에 전쟁을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들이 무기를 갖고 있는 것이지 그거를 갖고 있다고 해서 전쟁이 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종속변수하고 독립변수가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변수, 종속변수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죠. 그거를 거꾸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저 한스 모겐소라는 교수가 정말 그 유명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나라들이 야 우리가 무기를 지르면 전쟁이 안 나니? 여러분 지금 북한군은 130만이고 대한민국 군대는 70만입니다. 둘이 합쳐서 200만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정부에도 우리나라 군축국이 있습니다. 이거를 확 줄이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70만을 10만으로 줄이고 북한을 130만인데 비례로 20만으로 줄이자. 그러면 평화가 오지 않겠니? 6.25 때 북한군이 20만, 대한민국군이 10만이었습니다. 그때 전쟁이 났습니다. 지금이 전쟁이 오히려 안 납니다. 왜? 북한이 130만인데 먼저 때려도 70만을 완전히 괴멸을 못 시켜요. 그런데 20만 갖고 있을 때 10만을 괴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가 많다고 그래서 전쟁이 나고 군대가 줄었다고 그래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 지금 현재 북한은 130만, 한국은 70만. 이거를 그냥 2대1로 보고서 우리 다 그냥 확 줄이자. 한국은 10만으로, 북한은 20만으로. 그게 바로
1950년 6월 25일 상황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문재인 정부가 오랫동안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대미 로비 활동을 강화해 오고 있는 중이다. 뭐 미국 교포가 그러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워싱턴에 사무실 얻어가지고 돈도 뭐 어떤 사람에게는 1억 달러 썼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미국 국회의원들한테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하고서 서로 설득하고 그러느라고.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미국 국민인 성김 대북 특사 한국과 종전선언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10월 달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이 되는 거야 하고서 지금 바로 저 사람이에요.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있다. 북한의 조건 없는 만남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10월 19일이니까 지금부터 한 20 며칠 정도 전 얘기죠. 지금 저 정도까지 이 종전선언 얘기가 되고 있는가. 근데 저는 지금 한국이 종전선언해달라고 미국한테 조르는데 저는 안 해줄 거라고 믿는 한 가지,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한 가지를 대보라고 그러면은 미국이 요구하는 안전보장 관련 요구를 한국이 그동안 하나도 안 들어줬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미국이 지금 중국하고 싸우는데 네 나라가 맺은 동맹이 하나 있습니다. 쿼드라고. 쿼드가 영어로 넷이란 뜻이죠. 거기에 한국도 좀 들어와요. 지금 일본, 인도, 미국, 호주 네 나라가 중국을 둘러싸고 중국이 뭐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면 막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국도 들어오세요. 저 얘기를 바로 지금 저 사진 찍은 날이 금년 4월 2일인데 4월 2일 날 그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입니다. 그 옆쪽에 그 사람 쪽으로 오른쪽 그 서훈이라고 한국 국가안보 실장입니다. 거기 좀 들어오세요.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6개월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바로 얼마 전에 요거랑 거의 똑같은 장면이에요. 가서 우리 국가안보실장이 종전선언에 사인 좀 해주세요. 돼요? 주거니 받거니 해야지. 미국이 요구하는 건 하나도 안 들어주고 우리 거를 요구하라고 지금 가서 바로 저 사진입니다. 가운데 저 사람이 그 미국의 그 예일 대학을 3등으로 졸업했다는 사람인데 나이가 44살밖에 안 됐지만은 뭐 그 천재 뭐 수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가 그 외교 정책을 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대통령은 약간 좀 오락가락 하는데 저 친구가 그래도 중심을 잡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미국의 대중 정책이 중국을 아주 못 살게 하고 있는 뭐 그런 것인데 저 사람이 자꾸 한국에 와서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고 그리고 우리나라 신문에 곧 될 것처럼 자꾸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난 10월 26일 날 미국 시간으로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월 27일 날 완전히 그냥 금을 딱 걷버렸습니다. 안 되라고 금을 걷는데 그거를 정말로 그 아주 점잖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과 미국은 다소 조금 소맛 어리를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 차이가 해소되지 않는 한 미국은 사인을 해줄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미국 VOA라는 방송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의 소리 방송 해가지고 저거는 뭐 한국말로도 하고 일본말로도 하고 독일말로도 하고 중국말로도 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인데 미국 국무부 산하의 방송입니다. 미국 외무부 산하의 방송인데 거기서 거의 한 뭐 이틀에 한 번 정도 종전선언을 맺으면 안 되는 이유를 쉬지 않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 그건 안 돼 하는 얘기를 정부 관리들이 하기보다도 그 미국 외교부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저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쉬지 않고 하고 있다. 그래갖고서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어떤 때는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세트로 나오고 또 어느 날은 주한미국 대사들이 세트로 나오고 오늘 11월 5일 VOA는 한국에 와 있던 미국 대사 2명이 나와서 그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저거 10월 15일 날은 미국 저 대장들입니다. 보웰벨 대장하고 서먼 대장하고 대장 2명이
한국군 유엔군 사령관 했던 사람이 안 되는 이유를 밝혔는데 미국 사람들이 안 되는 이유를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종전선언은 정치적인 선언일 뿐이야. 그래서 현실적이지가 못해. 저 사람이 지금 대통령을 거의 다 끝나가는데 지금 정리를 해야지 뭔가를 버리려고 이렇게 애를 써. 아직까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러는 거야? 라는 식으로 미국이 얘기를 합니다. 좀 창피해요. 왜 이렇게 이 세상 다니면서 미국은 우리한테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친구한테도 이렇게 별로 저거 그렇잖아요. 그죠? 너무나 비현실적 같아. 왜 지금 정치적 선언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하고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선언은 안 되고 왜 정치적 선언이라고 하냐면은 북한이 핵폭탄도 만들고 있고 그리고 핵실험도 하고 있고 미사일도 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의 군사력은 공격 모드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딱 사람들이 하는 행동 보고 요 놈이 곧 뛸 놈이구나. 얘는 아직 뛸 준비가 안 돼 있구나. 다 보고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완전히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모양대로 지금 군사력을 배치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안 하고 그리고 종전선언만 하면 어떻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먼 대장이죠. 제임스 데이비드 서먼 대장이 종전선언은 단순히 정치적 성명으로 충분하지 않고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 사람은 정말 군인처럼 생겼죠. 정말 불독처럼 생긴 장군입니다. 이 사람은 보웰벨 대장이라고 북한 지상군 병력의 70% 이상이 비무장지대에 근접해 있다. 그리고 서울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대포와 미사일포가 전진 배치되어 있는 심각한 상황인데 그거를 뒤로 물으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종전선언만 해주면 어떡하니?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저거 보세요. 지금 휴전선이 이렇게 한국하고 북한하고 휴전선으로 나눠져 있죠. 북한의 평양하고 원산을 잇는 선은 직선입니다. 그 높이가 똑같아요. 위도가. 그래서 옛날에는 그 밑에다가 북한군이 대부분이 와 있었는데 지금은 밑으로 쭉 내려왔습니다. 그래갖고 사리온이라는 황해도에 있는 도시하고 강원도의 통천이라는 것을 이렇게 약간 빗금으로 이렇게 이으면 되는데 그거 휴전선에서부터 제일 먼 데가 100km예요. 그러니까 휴전선에서 100km가 전부 안 되는 곳에 북한군 130만 명 중에서 70%가 거기 내려와 있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서는 80%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저거를 그냥 놔두고서 어떻게 무슨 종전선언을 하냐라는 그런 얘기죠. 종전선언하면 한국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평화가 왔다 그러고 난리가 날 겁니다. 이제 평화가 왔어. 역시 대통령 하나 잘 뽑으니까 평화가 오는 거야. 라고 이제 얘기 막 하고 그럴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군대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야? 국방비 줄여도 되는 거 아니야? 제가 그 얘기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뽑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경상도에 있는 어떤 한 영감이 한 70 넘은 영감이 대통령 하나 잘 뽑으니까 평화가 온 것 같은데 국방비를 줄여서 우리 노인들을 좀 잘 살게 해줬으면 좋겠대요. 그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대통령 하나 잘 뽑으니까 평화가 온 것 같은데. 제가 평화 왔습니까? 3년 지난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보다 북한이 미사일을 훨씬 더 많이 쐈습니다. 그 같은 기간 동안에 바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참 봐야 되죠. 저런 식으로 저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냥 달리기 직전입니다. 그냥 나만이 조금이라도 허술하면 때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북한이 포진하고 있다. 저 사람은 브루스 백톨 교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해병대 대령 출신인데 이제 텍사스에 있는 조그만 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입니다. 한반도 문제 아주 특별한 전문가라서 한반도 문제 나올 때마다 나오는데 평화를 합의했는데 한반도에 미군이 왜 필요하냐고 주장할 근거를 북한에 제공하게 됩니다. 종전선언을 했으니까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미군은 가라라고 북한이 얘기할 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는 종전선언하고 미군은 사실은 관계없습니다. 6.25가 끝나면은 끝나게 되는 것이 유엔군 사령부예요. 6.25가 끝났다고 한미동맹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미동맹은 6.25 때 맺은 것이 아니라 6.25 끝난 다음에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6.25가 끝난 다음에 맺은
한미동맹에 의해서 주한미군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전쟁이 끝났다? 그러니까 미군 나가야 된다는 아니에요. 직접 법적으로는. 그런데 한국전쟁이 끝났으니까 이건 나가. 그게 바로 유엔군 사령부입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100% 한국 전쟁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한국 전쟁이 끝나면 유엔군 사령부는 나가야 돼요. 그런데 유엔군 사령부가 왜 좋냐? 그 사실은 별 특별한 기능은 지금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의 침략을 막는 거는 한미연합사령부입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아니라. 그런데 유엔군 사령부는 만약 북한이 어느 날 와장창 쓰러지면은 그때 누군가가 올라가서 북한을 질서를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군이나 한국군이 올라가면 시끄럽습니다. 중국이 왜 미군이 올라가니? 왜 한국군이 올라가? 그런데 유엔군이 올라가면 시끄럽지가 않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당연히 유엔군이 가야지. 그래서 어느 날 북한이 곧 무너질 텐데 그때 북한을 평정하고 북한의 질서를 잡는 데는 유엔군이 무지하게 중요하다. 유엔군 사령부가. 그런데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꾸게 되면은 유엔군 사령부가 직격탄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엔군 사령부가 없어지면은 북한 문제가 이 통일을 이룩하기 아주 좋은 상황에 왔을 때 복잡해진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브루스 백톨 교수가 딱 알고 얘기를 했죠. 종전선언은 유엔의 보호망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훼손 직접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미연합사와 주한미군의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거는 장기적으로예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유엔군 사령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그 김성이라는 사람이 유엔 대사인데 뭐 오늘 뉴스에 나온 거예요. 유엔군 사령부를 즉각 해체하라. 종전선언하게 되면은 해체하지 않을 명분이 없습니다. 저거는 오로지 한국 전쟁 때문에 만든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저거 없어지게 되면은 우리나라를 지키는 좋은 안전장치 하나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위협을 감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브루스 클링너라는 저 사람은 저 부인이 한국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 유명한 미국 학자인데 한국 정부 당국은 종전선언의 중요성을 축소함으로써 미국이 무엇인가에 서명하도록 설득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나 봐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돼도 뭐 전쟁도 나지 않고 뭐 다른 거 변동 없어요. 그러니까 사인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을 저 사람 입으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죠. 한국 사람들은 종전선언이 한반도 안보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정치적 문서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목적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저거는 동맹국의 방송에서 저렇게 나온다는 건 참 어떤 의미에서 모욕이죠. 모욕. 문재인 씨는 북한 관련 목표를 모두 실패하였다. 지금까지 10월 15일 날 방송입니다. 저 방송은 아예 한국말로 하기 때문에 한글 자막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저거는 상당히 모욕적인 그런 방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도 이제 미국 시민권자지만은 한국 사람이죠, 당연히. 아주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당연히 잘하는 김용교라는 분인데 아예 정전선언, 종전선언 특집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맨 처음에 이제 토론회를 시작하기 전에 학자들 두 사람 데려다 토론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재인 정부가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밀어붙이고 있대요. 그러니까 뭐 가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미국 가서는 막 밀어붙이고 다니는 것 같아요.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영규 기자가 두 학자를 놓고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백악관이나 국무부는 한국전쟁 종전선언 제안과 관련한 기자들이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와서 자꾸 말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이제 무시 정책이죠. 물어봤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종전선언에 대해 굳게 입을 다물면서 북한에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며 회담 복귀를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북한 빨리 나와서 나랑 얘기해. 조건 없어. 조건은 없고 니네가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하면은 그때 선물을 줄게. 근데 우리는 선물을 줘야 나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선물을 줍시다.
미국은 나와서 잘하면 줄게. 이게 순서가 완전히 다른 거죠. 예, 저 사람이 이 매닝이라는 학자입니다. 우리가 종전선언을 하면 갑자기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연다는 것인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유엔에서 얘기했죠.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은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지 이런 성명을 낸다고 북한이 좋아요, 여기 핵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걸로 생각한다는 것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종전선언을 했다고 북한이 핵을 다 가져다가 이제 너네 가져, 우리 필요 없어, 평화가 왔으니까, 그럴 리 없다는 얘기죠. 저는 미국이 이런 점에 동의하기를 꺼려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선언은 마법과 같은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종전선언은 평화과정 그리고 비핵화 과정과 결합되어야 합니다. 즉 북한의 군사력이 뒤로 물러서고 군사력이 좀 줄어들고 핵무기 실험 안 하고 미사일 실험 안 하고 이런 과정하고 종전선언이 연계가 돼야지,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선언만 하면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비핵화 과정과 결합되어야 합니다.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켈로그 무량조약처럼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켈로그 무량조약이라는 것이 1928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97년 전에 맺어진 조약인데, 그 조약은 켈로그라는 프랑스 외무장관하고 켈로그라는 미국 외무장관하고 브리앙이라는 프랑스 외무장관 사이에 맺어졌는데 그 둘이 사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불법입니다라고 썼어요. 모든 전쟁은 불법이래요. 근데 수많은 나라가 맞아요, 전쟁은 다 불법입니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전쟁이 몇 개 발생했습니까? 뭐 수백 개 발생했습니다. 뭐 수백 개 다 불법? 오케이, 불법이야.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예, 그래서 인간의 역사상 가장 황당무계한 조약을 켈로그 불량조약이라고 그냥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거는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불법입니다. 예.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라고 헌법에 써 있어요. 일본 해군은 세계 2위입니다. 예, 일본 해군은 세계 2위예요. 그런데 일본은 군사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써도 그것은 실제하고 전혀 무관하다는 그런 얘기죠. 예. 요점은 종전선언 자체가 종이장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향을 담은 문서일 뿐입니다. 과거 6자 회담에서 추진되었고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정상회담의 일부로, 이게 뭐냐면은 미국 사람들은 그 얘기 한두 번 한 거냐, 한 번도 좋아지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지금 와서 뭘 하느냐는 그런 얘기죠. 지금 병행돼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저 패트릭 크로닌이라는 저 파란 넥타이 맨 사람이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종전선언에 대해 많은 가치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기대가 있다고 보지 않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미국 정부는 종전선언 해봤자 별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분명히 문재인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설득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패트릭 크로닌 박사가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김영고 기자가, 크로닌 박사님, 이것이 북한의 비핵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문 대통령이 기대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랬더니 그런 일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저한테 물어봤으면 가능성은 0입니다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매우 낮습니다. 베릴로. 매우 낮습니다는 0은 아니라는 소리 같아요. 저는 0이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저 패트릭 크로닌 박사가 한국 사람을 정말 쑥스럽게 만드는 얘기를 여기서 한마디 합니다. 어쩌면은 이 미국 국방부는 비핵화를 향한 어떠한 진전도 없이 억지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할 수도 있겠죠. 저게 학자가 이제 점잖게 말하는 건데, 그거를 하게 되면은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라는 말을 저렇게 한 거예요. 국방부는 전쟁 일어날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불편해하겠죠. 그 다음에 얘기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오징어 게임에서 이기는 것이 종전선언으로 비핵화를 이루는 것보다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징어 게임들 보셨습니까? 저는 뭐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를 보진 않았는데
그걸 한 20분으로 요약해 놓은 거 하나 보면 됩니다. 그거 다 볼 필요는 없고 20분만 보더라도 그 내용이 뭔지 다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축구 시합 1시간 내내 하는 거 다 볼 필요 없고 골 넣는 장면만 보면 되죠. 그런 식으로 하루 5분 보면 다 아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나는 그 내용을 거의 다 압니다. 456명이 그 이제 456억 원의 돈을 걸고서 정말 한 사람 남는 거예요. 나머지 다 죽고 그 456분의 1 이 오징어 게임에서 이길 확률입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된대. 근데 그 오징어 게임은 참 그 좀 대한민국적이지 않은 영화입니다. 저는 보기에 그 돈을 먹겠다고 완전히 목숨을 거는 거예요. 다 죽어요. 다 죽고 한 사람 남아가지고 그 상금을 다 받는 겁니다. 예. 오징어 게임 그게 뭐 유명한 모양이죠. 미국 학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오징어 게임에서 이기는 것보다도 종전선언으로 북한이 핵을 내려놓을 확률이 더 낮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웃기지들 마셔 그런 소리죠. 예. 여러분 지금 종전선언은 무슨 전쟁을 종전시키는 겁니까? 6.25 전쟁을 종전하는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전쟁을 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앞으로 다가올 전쟁을 하지 말자는 평화협정입니다. 그리고 불가침협정입니다. 옛날에 하던 전쟁을 끝내자가 종전선언입니다. 근데 종전선언을 할 자격이 우리한테 법적으로 있느냐를 북한이 시비 걸 수 있습니다. 너네는 정전 또는 휴전조약에 사인도 안 한 나라 아니냐? 우리나라는 사인한 적 없습니다. 저기 이제 보죠. 김일성이가 사인했습니다. 북한군 사령관으로. 그다음에 팽덕회라는 사람이 중공군 사령관으로 사인했습니다. 그 옆에 마크 클라크 미군 대장이 사인했습니다. 유엔군 사령관 자격으로. 그리고 그 세 사람 사인하는데 옆에 있던 장군 두 사람이 있는데 남일이라는 북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남일이가 옆에서 나도 봤다 하고 사인한 겁니다. 그리고 윌리엄 해리슨이라는 미군 장군이 옆에서 보고서 사인한 겁니다. 그래서 사인이 5개 있는데 나라로 치면은 중국, 북한, 미국이 사인한 겁니다. 그 미국은 유엔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은 사인 안 했어요. 이승만 박사가 사인 안 한 겁니다. 야, 나는 휴전 안 해. 나는 휴전 안 해. 그리고 나는 전쟁 계속할 거야. 미국이 참 당황하는 거죠. 한국군이 그때 100만이었습니다. 거의. 한국군은 한국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미군이 휴전을 해봤자 한국군이 전쟁하면 전쟁이 지속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승만 박사가 그랬죠. 조건이 하나 있어. 내가 총 쏘지 않는 조건. 한미 동맹을 맺어줘. 한미 동맹 맺어주면 내가 우리 국군 보고 총 쏘라는 말 안 할게. 근데 여기는 내 사인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한국은 종전 선언을 할 자격이 법적으로 사실은 없는 나라입니다. 왜? 휴전을 우리는 안 했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북한으로 쳐들어가면은 법적으로는 불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휴전에 동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법만 따지면 웃기는 국제정치학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공격을 하더라도 우리 이승만 박사 사인 없잖아요. 저게. 김일성, 팽독회. 그래서 김정은이가 저거를 없애려면 김일성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할아버지, 내가 이 전쟁을 아예 끝내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야 이놈아 그건 안 돼. 너 이 전쟁 이름이 뭔지 아니? 저 남조선 놈들은 이거를 6.25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이름은 민족해방전쟁이야. 넌만 민족해방전쟁을 안 하겠다는 소리야? 그걸 끝내자는 소리야? 넌만 나 때문에 네가 대통령 된 거 아니야? 북한 대통령.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안 돼. 너의 존재 이유는 남조선 해방이야. 민족 해방이 끝나지 않는데 어떻게 전쟁을 종전시켜?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북한은 하도 급해서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법적으로만 따지면은 우리는 휴전협정 조인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것이 10월 15일서부터 20일 사이 얘기인데 10월 26일 날 아까 말한 그 예일대학 3등으로 졸업했다는 그 머리 좋은 미국 보좌관이 10월 26일 날 공식으로 발표했습니다. 한국 언론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각각의 조치를 위한 정확한 순서와 시기,
조건에 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 다소 다르대. 다소. 조금 다르대요. 근데 뭐가 조금 다른데 그랬더니만은 순서가 다르다. 순서. 너희는 그것을 해가지고 뭐를 시작하려고 그러지만은 우리는 무엇이 끝났을 때 그 대가로 종전선언을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다소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겁니다. 180도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우리나라 신문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국이 참여하는 종전선언 서명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내년 5월 문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미국이 사인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 밑에 제 말입니다.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전혀 의미가 없는 일이다. 예.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 종전선언은 그건 종이도 아닙니다. 그거는 휴지예요, 휴지. 예. 그리고 또 모두가 다 반대해요, 종전선언에. 근데 미국이 종전선언 해줘야 돼. 그러면 종전선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이 이게 되느냐 마느냐는 오로지 미국한테 달려있다 겁니다. 미국이 사인 안 해주면 다른 나라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사인해도 헛거고 그리고 모든 나라가 다 반대하는데 미국이 나 종전이야 그러면 종전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미국이 모든 관건을 다 들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 저 사람 다시 이제 잠깐 나왔습니다. 저 사람이 끝발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앉은 자리 보면 압니다. 대통령이 있는데 이쪽에는 그 안보에 관련된 사람입니다. 제이크 설리반이라는 사람의 그 원명이 우리말로 읽으면 야곱 예레미야 설리반입니다. 야곱 예레미야 설리반 어디서 많이 익숙한 이름이죠. 제이콥 제레마이아 설리반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이름이 예레미야고 앞에 설리반이 성이고 제이콥이 야곱 그 이름이고 제이콥이에요. 그래서 그냥 제이크 설리반이라고 그러는데 대통령 바로 옆에 앉아 있고 그 옆에 국방장관 앉아 있고 그 옆에 합참의장 앉아 있다. 그리고 저쪽으로는 부통령 앉아 있고 그리고 외무장관 앉아 있고 머리 하얀 사람이 국가정보원장입니다. 미국에. 그 6명이 지금 미국 외교정책을 다 하는데 그 중에서도 그 야곱 예레미야 설리반 씨가 제일 주역인데 저 사람이 10월 26일 날 한국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는 것 같은데 우리는 당신네들하고 조금 차이가 나죠. 순서가 달라요. 순서. 당신네들은 그걸 가지고서 평화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평화가 끝나고 나올 때 그때 맺어줄 예정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틀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야곱 예레미야 설리반이라는 이름을 가진 저 사람 이름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그냥 100% 유대인이죠. 이름이 저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쭉 보시고 외교관들 저 사람이 거짓말한 거예요. 저 맨 밑에 있는 줄 하나 읽겠습니다. An ambassador is an honest gentleman sent to lie abroad for the good of his country. 대사님이란 사람은 정말로 그 정직한 신사님인데 그 사람은 외국에 파견됐습니다. 왜? 거짓말하라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대사님이란 외국에 파견되어 자기 나라를 위해서 거짓말하라고 파견된 신사들이다. 지금 우리 야곱 설리반 선생이 상당히 신사적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비슷하다. 저 아주 몇백 년 전 영국 외교관이 한 말이에요. 쭉 요거 넘어가시고 정확한 순서가 다르다. 한국하고 이제 미국 생각은. 그러니까 다 다르다는 얘기를 저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구체적 조치의 순서와 시기 등에 대한 시각차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신문에는 이제 저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동안은 미국이 사인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바로 그날 우리나라 외교장관이 러시아로 달려갔는데 가서 소련 외무장관한테 종전선언에 협조해 주세요. 협조 받아면 좋습니다. 이 지구 모든 나라가 다 종전협정에 협조해 주더라도 미국이 안 하면 꽝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열심히 노력해 보세요 하고 힘들게. 왜 저렇게 에너지를 소비합니까? 그죠? 이에 따라 문정부의 남은 임기 내에 사실상 종전협정 합의가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문정부는 끝까지 미국을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자꾸 설득하겠다고 그러니까 미국이 화가 나서
한국 정부가 노력하는 만큼 미국 정부 역시 반대 입장을 더욱 노골적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다. 그래서 10월 15일 날은 우리가 미국 방송에서만 나왔고 10월 27일 날은 아예 국가안보 보좌관이 나와서 한국하고는 생각이 다릅니다. 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온 방송들은 말이 달라집니다. 10월 30일 날, 11월 2일 날 뭐라고 나왔냐면은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미국은 한국과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나왔습니다. 다소 다르다가 완전히 다르다로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엉터리 외교를 합니까? 저게 그래도 미국에서 아주 끝발 있는 방송인데 외교정책, 국제정책에 대해서는 왜 저런 저건 조금 저는 저거를 매일 학자이기 때문에 매일 보지만은 내 공부를 위해서 매일 보지만은 정말 좀 창피해요. 예, 한국과 완전히 다르다고 보도하고 있다. 예. 미첼 리스라는 사람은 미국 외교부의 외교정책 실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대학교 총장이에요. 그러니까 국제정치의 전문가인데 저 사람이 한 말 정말 또 창피해요. 희망은 결코 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기저, 밑바닥에 긴장과 불협화음을 지금 까뜩이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한국전쟁을 종전선언하겠다는 것은 그리고 평화협정을 맺겠다는 것은 암 환자한테 반창고 붙여주는 격입니다. 저거 외교관이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저 얘기를 들었을 때는 완전히 보통 창피한 게 아닙니다. 미국의 대학 총장이 그리고 옛날에 국무부의 정책기획실장을 했던 사람이 야, 당신네들 지금 암 환자한테 반창고 붙여주고 있냐? 좀 그만해라. 그런 뜻 아니겠어요? 이런. 그리고 오징어 게임에서 우승하는 것보다 확률이 더 낮아요. 라는 말도 참 우리를 모욕한 말이고 이런 것도 우리를 참 모욕한 말인데 미첼 리스라는 아주 괜찮은 학자가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나온 얘기예요. 지금 한국은 종전선언 한다고 그러는데 한국에서 전쟁이 나면 첫 번째로 전사할 가능성이 있는 미군은 어디에 있습니까? 판문점에 있습니다. 왜? 거기가 제일 끝이니까. 북한이 만약 전쟁을 하게 되면은 근데 미군이 한 사람 죽었다 그러면 아마 그 사람은 판문점에 있던 사람이에요. 미군 대장이 판문점을 갔습니다. 그러고서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이 나라 잘 지켜야 됩니다. 전쟁이 나면 반드시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서 한국은 종전선언하는데 우리는 파이트 투나잇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하고 있어야 됩니다. 파이트 투나잇이 뭡니까? 미군 부대에 있는 미군 병사들이 매일 하는 말입니다. 오늘 밤에라도 전쟁 나면은 우리는 싸워서 이길 것이야. 한국은 전쟁 끝내자는데 근데 미군 사령관이 바로 판문점에 가서 판문점에 JSA라는 데죠. 파이트 투나잇의 자세로 긴장을 잃지 말고 복무하라라고 미군 병사들한테 지시를 했다. 그리고 방송국에서는 완전히 다르다. 예, 이건 오늘일 겁니다. 오늘 거. 제가 오늘은 이런 얘기 또 안 나왔네 했더니 오늘은 그러니까 한국에 와 있던 미국 대사 두 사람 얘기를 또 인용을 한 거예요. 어느 날은 미군 장군 두 사람, 어느 날은 미국에 있는 학자들, 계속 지금 시리즈로 계속 나오죠. 이게 미국이 그만큼 너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듣냐는 소리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날짜로 한 사람은 크리스토퍼 힐이라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도 한국에 있을 때 그냥 어떻게 살아도 북한하고 사인 한번 해보려고 하도 그때 김정일이 있을 때예요. 김정일한테 가서 조금 굽신거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저 사람 별명을 김정일이죠. 김정일. 저 사람 이름이 크리스토퍼 힐인데 저 사람 별명을 김정힐이라고 불렀습니다. 너는 김정일한테 쩔쩔매는 놈이냐? 매일 사인만 하면 평화가 오니? 사인하면 북한이 핵을 내려놓을 것 같아? 절대로 안 내려놓죠. 그거는 목숨하고밖에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크리스토퍼 힐하고 저 여자는 스티븐슨 대사라고 그 두 사람이 이제 오늘 얘기를 했더라고요. 종전선언을 했는데 북한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변화 없이 간다면 아주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종전선언을 이쪽 끝 저쪽 끝 했어요.
아무 일도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북한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할 텐데 한국은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종전선언이 됐으니까. 아마 군대 또 1년으로 줄일지도 모르겠어요. 종전선언이 됐으니까. 예, 참. 그런데 종전선언의 영향이 과도할 경우, 아무 일도 없어도 안 되고 과도할 경우 북한은 전쟁이 끝난다는 것을 빌미 삼아 한미, 저건 미국 사람이니까 미한연합훈련이라고 그랬죠. 미한연합훈련 중단이나 주한미군 철수, 대북제재 완화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큰일 난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크리스토퍼 힐 대사는 지금 북한 사람들이 지금 북한 밥도 못 먹습니다. 밥도 못 먹어요. 제가 여기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작년 4월 1일 날 김정은이가 북한의 장교들한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나라 사정이 너무나도 나쁘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6개월이에요. 4월 1일 날 한 건데 앞으로 6개월 동안 여러분들한테 장교님들한테 한 달에 열흘치 식량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열흘치를 준다는 것을 같은 내용으로 비슷한 말로 하면 뭡니까? 하루에 한 끼분만 드리겠습니다. 그런 소리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사정이 좀 풀리고 여름에 농사가 잘 되면은 10월 1일부터는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하진 않았지만 내용이 그거예요. 그런데 작년 8월에 북한에 어마어마한 홍수가 나가지고 다 싹 쓸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핵실험하는 그 핵실험 실험장까지도 물에 잠겼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노는 엉망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10월 달부터 다시 쌀을 더 줬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 군인들이 밥을 굶는데 북한에서도 이제 군대가 전방에 있는 군대가 더 센 군대들이죠. 황해도에 있는 군대가 밥을 제일 잘 받아 먹습니다. 황해도가 또 북한에서 쌀이 제일 많이 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아버지가 좀 힘이 있으면은 아이들이 군대 갈 때 황해도로 보내줍니다. 그 황해도로 가는 애들은 집이 좀 힘이 있는 집안이라 그 황해도는 그래도 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얻어먹을 수 있고 전방이기 때문에 그래도 먹을 거가 좀 더 후방보다 많습니다. 북한에서 제일 후방이 백두산에 있는 부대입니다. 백두산 이제 양쪽으로 강이 흐르죠. 이쪽은 압록강이고 저쪽은 두만강. 고기를 끼고 있는 도 이름이 양강도라고 있습니다. 강이 두 개라 해서 양강도라는 도가 있는데 양강도에 있는 군인들이 제일 불쌍합니다. 양강도에 12군단이라는 군단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좀 가난한 그러니까 아버지가 힘이 없는 사람들 애들이 글로 가요. 그리고 후방이라서 물자도 제일 부족하고 그래서 걔네들은 그 동네 마을 사람들한테 와서 밥을 얻어먹습니다. 밥 좀 달라고. 군인들이 민가에 와서 밥 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군단의 별명이 거지군단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거지군단이라고 그러는데요.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군인들이 말이죠. 민간인이 준 뭐를 얻어먹었는데 거기 수면제가 들어있었고 먹고 뻗었어요. 뻗은 사이에 도망을 쳐가지고 강 건너서 탈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노발대발하고 그러는데 그게 12군단에서 능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대규모 기아로 이어질 수 있는 북한의 경제난 같은 사안들에 대해 한국 내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조금 김정일다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론이 재미있어요. 한국 여론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여러분 피로하지 않습니까? 5년 동안 우리는 북한만을 위해서 살아온 나라 같아요. 매일 북한. 근데 돈도 한 푼도 안 줬어요. 못 줬습니다. 왜? 미국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고 있거든. 또 지금 북한한테 돈 주면은 유엔 그거 위반이야. 지금 북한한테는 아무것도 주면 안 돼. 그러니까 알아서 해. 그 위반하면 난 너를 벌 줄 수밖에 없어. 세컨데리 보이콧 이런 얘기들 나오죠. 미국이 거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래한 회사는 미국이 죽여버립니다. 우리나라 어떤 은행에 걸리면 그 은행 죽어요. 그래서 북한한테 제대로도 못 주니까 김정은이가 삶은 소대가리 같다고 이렇게 욕하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미국 만나면 미국 편이고 중국 만나면 중국 편이고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못 해주고. 근데 크리스토퍼 힐 대사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한국 사람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보통 사람조차도 피로감을 느껴요. 평화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도 뭐 무슨 평화가 오긴 무슨 평화가 왔냐는 그것이 지금 주류죠. 북한도 종전선언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할아버지가 시작한 후 마치지 못한 채 휴전을 한 조국 해방 전쟁을 함부로 끝낼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게 이제 북한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는 내용입니다. 다른 꼼수로 종전협정을 할지 모르지만은 북한이 종전협정을 정말 공개적으로 맺을 수 없는 이유는 이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종전하는 전쟁이 어떤 전쟁인데 그게 우리 할아버지가 1950년에 일으켰던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그걸 어떻게 끝내? 아직 안 끝났는데 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방송에 여러 번 했는데 꼼수가 있어서 안 된다. 저 사람들이 정말 이걸 모르고 하는 소리일까? 이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오히려 위험하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일까? 이제 계속 이으면은 한미동맹 폐기, 주한미군 철수로 연결되는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닐까라고 우리는 의심을 하는 겁니다. 요즘 회자되고 있는 유행어들이 종전선언, 평화협정 뭐 이런 건데 국제정치의 법적 측면은 언제라도 허접하다. 저희들이 대학교 2학년 때 말이죠. 교수님 한 사람이 멋있는 분이 오셨습니다. 독일에서 국제법으로 박사를 받아가지고 오신 교수님이에요. 국제법 강의를 한참 하는데 우리들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들이 그 국제법 교수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법으로 안 됩니다. 정치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국제법을 배워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나도 국제정치학 석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은 국제정치에서 법은 안 됩니다. 법이 된다면 전쟁이 왜 나요? 법이 안 되니까 전쟁이 나는 것이지.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은 국제법이 맥을 쓸 수 없는 영역입니다. 국가들이 그냥 웬만한 거 다 지켜요. 웬만한 거 다 지킵니다. 약속 다 지켜요. 그런데 전쟁은 뭐냐? 나의 나라의 삶과 죽음에 관한 거. 그거는 법으로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전쟁하지 말자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을 때는 언제라도 허접한 것이다. 그래서 국제정치의 실질적인 측면은 군사력입니다. 한반도에 왜 전쟁이 안 났느냐? 대한민국 군대 70만이 있어서 그리고 미군 3만 명이 있어서 전쟁이 안 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미군 3만 명 빼면은 전쟁 날 확률이 몇 배로 높아질까요? 확 높아집니다. 북한이 남한을 못 건드리는 이유는 미군 때문에 못 건드립니다. 미군은 그냥 심리적으로 건드리기가 힘든 거예요. 심리적으로. 북한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남한군 70만 명이 무섭니? 미군 3만 명이 무섭니? 거기서 걔네들이 정답을 말해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군을 나갈 수 있게 미군을 빼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요만큼이라도 줄 필요가 어딨냐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꼼수 실질적인 안전장치를 와해시키려는 음험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 이거 깊이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면은 아니 휴전을 종전으로 바꾼다는데 왜들 난리예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 상태를 평화협정으로 바꾸겠다는데 왜 그러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지금 미국 사람들은 그래도 점잖게 그 이유를 냈죠. 근데 이제 정말 이 뒤에 있는 이유는 꼼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애덤 스미스라는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입니다. 미군이 지금처럼 한국에 주둔하지 않았다면 북한은 오래전에 한국을 침략했을 겁니다. 저 말이 참 가짜랬으면 좋겠는데 실험을 해볼 수가 없어요. 하도 위험해서. 정말 미군이 없어도 북한이 공격할까? 한번 미군을 없애볼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실험 잘못하면 우리가 다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저 사람 말이 맞습니다. 미군이 지금처럼 한국에 주둔하지 않았다면 북한은 오래전 한국을 침략했을 것입니다. 미국 한미 동맹, 지금 우리나라 안보를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한미 동맹이 뭐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다면 좋은데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으려면 북한이 야 대한민국 군인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서 내가 오금이 저려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북한을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이 미군을 빼고서 미군을 다 뺍시다. 그리고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 우리나라가 망하느냐? 그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핵을 빼고서 싸우면 우리가 100% 이깁니다. 핵을 빼고 싸우면 100% 이겨요. 근데 북한이 지금 핵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말하기도 힘든 상황이 됐죠. 근데 미국은 북한보다 훨씬 큰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로 북한이 공격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종전선언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미군은 나가.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미군은 6.25하고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6.25가 끝난 다음에 맺은 한미방위조약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그냥 나가라고 그래서 나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6.25 끝난 다음에 10월 1일 날 맺었죠. 그리고 효력은 1954년 11월 18일이니까 한국전쟁이 끝나고서 한참 있다가 발효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 4조, 그 4조에 그 조약 4조에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용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그래서 6.25 때 왔던 미군이 아닙니다. 한미방위조약 때문에 있는 미군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이 됐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북한이 무기겠죠. 평화가 왔는데 미군은 왜 있니?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피곤한 그 건덕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건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한미방위조약이 끝나는 조건이 너무나도 좀 허술하게 돼 있어요.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한미방위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한데 그런데 어느 당사국이든 타 당사국에 통보한 후 1년 후에 본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에서 말이죠. 한미방위조약 끝냅시다. 라고 미국한테 오늘 얘기하면은 내년 11월 4일 날 그냥 끝납니다. 또는 미국 정부가 야 한미방위조약 그만하자 라고 내일 통보하면은 그 내일이 11월 6일이죠. 그러면은 내년 11월 5일 날 끝나게 돼 있습니다. 어느 한 편이라도 통보를 하게 되면은 끝나요.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국방연구원이라는 데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미국은 한국을 지켜주는 나라라고 생각하느냐. 근데 전부 다 85%가 다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85% 이상은 주한미군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것에 이제 동의를 하고 제가 이제 그 내일 공개할 그 유튜브인데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에게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우리나라 국민 79%가 미국입니다라고 대답해서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지금 우리 국민하고 따로 노는 거예요. 우리 국민은 미국이 중요하다. 미국 가면 안 돼.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거의 80%가 당연하죠. 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한미동맹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확장되어야 됩니까? 호주 뭐 이런 나라랑 같이 해야 됩니까? 해도 80몇 %가 확장돼야 된다고 우리 국민이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만 거기에 지금 우리 국민하고 생각이 다른지 안 하고 있어요. 요 내용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여간 뭐 한미연합사 저거가 그 USFK 그 미국 그 US Forces Korea 그래가지고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인데 저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 몇백만 한국에 왔다 간 사람이 몇백만이 되는데 저 사람들이 그렇게 그 한국을 지지하는 그런 세력으로 이제 미국에 남아 있죠. 하여간 뭐 쭉 이렇게 보고서 뭐 이 정도 얘기를 했는데 안 되는 거로 거의 결론이 났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안 해줄 거예요. 매일 방송에서 못 해주겠다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종전선언은 안 되고 북한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뭐 기대를 안 할 겁니다. 이 정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근데 지금 이제 오늘부터 이제 정치 판도가 달라지죠. 그 야당 대통령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훨씬 세게 그 뭐 이 외교 정책이라든가 국내 정치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여간 아무튼 우리는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통일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통일해야 돼요. 예, 통일된 이 나라 이름이 절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이 북한이 통일하게 되면 서울시 이름이 뭐로 바뀐다고 그랬죠? 김일성시가 됩니다. 그거는 월남에서 보여줬죠. 월남이 통일이 돼가지고 공산 통일이 되니까 월남의 수도 사이공이 호지민 시티로 바뀌었습니다. 호지민이라는 게 호지명,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김일성이에요. 그 월남의 공산주의자의 그 할아버지지. 예, 그런 일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되고. 그런데 뭐 우리는 저보고 예측을 하라고 그러면은 뭐 99% 대한민국이 통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40년이 되면은 이거는 세계적인 예언가가 아니라 국제정치학자 조지 프리드맨 박사가 한국이 통일되면은 한국은 강대국이 될 텐데 2040년 무렵이 되면은, 그 사람이 재밌는 거는 언제 통일될 거라는 건 예측을 안 했습니다. 2014년에 서울 와서 한 말이에요. 그 사람이 미래에 관한 책이 많은데 2014년 서울 와서 한국은 곧 통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통일하게 되면 엄청나게 강대국이 될 텐데, 그래서 자기는 2040년 무렵에 만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해하고 있다. 아마도 만주는 한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뭐 아예 한국 거가 될 것이다까지는 차마 얘기를 안 했는데 만주는 한국의 영향력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뭐 세계적인 뭐 미래를 다 맞춰가지고 별명이 21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라는 별명까지 가지고 있는 학자인데, 그 사람이 중국은 2040년이 되면은 자기를 가리는데도 쩔쩔맬 것이다. 자기 앞가림도 못해서 쩔쩔맬 것이다. 그러니까 만주 같은 거 다 독립하는 겁니다. 그 독립한 만주는 한국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주가 한국 영향력에 들어오게 되면은 몽고하고 저절로 이어집니다. 지리적으로. 그럼 우리는 강대국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날이 오도록 우리가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이 도와줘야지 되는 것이 이제 그 세계 역사가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라도 그냥 하나님 편에 서서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면은 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막았잖아요, 그죠? 예, 이거 막았습니다. 종전선언 막았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기분 좋은 리포트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이겼습니다라고 크게 소리 지를 필요 없지만은 뭐 여러분들이 다 고생하신 덕분에 우리가 다 지금 우리 원하는 것을 그래도 지켜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